은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실 거예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혹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여유를 즐기는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면 누구나 설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자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크고 작은 변수가 생기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부쩍 관심이 커진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 생활입니다. 주식, 펀드, 리츠 같은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통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한 번에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적어도 생활의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죠?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배당금만으로 살아남았다. 은퇴 후 꿈같은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당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3가지를 들어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배당금으로 월세처럼 생활비를 받는 꿈 실현 가능할까? 저도 처음엔 배당금으로 살아간다는 분들을 보며 정말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국내 시장에서 배당 투자가 그리 흔한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주식시장은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을 보면 수십 년째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도 있고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물론 한국에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고 리츠 같은 배당 상품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예적금 금리는 생각보다 낮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세 차익만 바라보기보다는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를 중시하는 접근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얼마만큼 담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모아가기 시작할 것인가겠죠. 2.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게요. 주변에서 혹은 지인들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일부는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도 볼 수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상황도 일부 각색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50대 초반, 조금 이른 은퇴를 감행한 김현우 씨. 상황. 김현우 씨는 50대 초반 비교적 일찍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생활 25년 동안 번아웃이 심하게 왔고 건강도 좋지 않아 쉬어야겠다 싶었대요. 다행히 집 한 채와 퇴직금 그리고 20년 가까이 적립해둔 주식펀드 자산이 있었죠. 문제는 아직 연금 수령까지 10년 가까이 남았고 아이들도 학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시기라 당장 월급이 끊기면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해결책. 김 씨는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한꺼번에 고배당주에 넣지 않고 국내외 우량 배당주와 배당 ETF,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쪽은 3개월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이나 ETF가 많고 국내는 연 1회 혹은 2회 정도 주는 종목이 있으니 시점을 분산해 매달 어느 정도의 배당이 들어오게 설계를 한 거죠. 결과. 완전히 배당금만으로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김 씨의 경우엔 추가로 부분 퇴직금 개인 연금 일부, 과거부터 가입했던 연금저축 펀드도 조금씩 해지했으면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배당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량 기업 위주로 골라서 큰 타격은 적었다고 해요. 덕분에 월급이 끊긴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었고 건강을 챙기면서 가벼운 프리랜서 일자문을 병행해 생활하는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이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변신한 60대 부부. 상황. 60대 중반인 박민수 이영희 부부는 회사를 나와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할 것 같다는 불안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이미 결혼까지 해서 손자 손녀도 볼 나이이긴 했는데 부부가 오래 꿈꿨던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려면 월 20만 25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해결책. 부부는 수년 전부터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해오며 마음에 드는 고배당주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은퇴 직후 퇴직금과 목돈 일부를 쪼개 국내 리츠와 미국 배당주 ETF 포함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특히 분기 배당을 주는 해외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달 월세 받듯이 수익을 가져오려 노력했습니다. 결과 은퇴 후 몇 달은 배당 수익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 역시 쉽지 않다는 실감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산을 분산 투자한 덕분에 1년 정도 지나니 배당 지급 사이클이 자리를 잡았고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18만 2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최소한 국민연금 배당금으로 두 분이 계획했던 여행도 다니고 가벼운 취미생활을 즐길 정도는 되는 거죠. 덕분에 큰 욕심 없이 적당히 돈이 들어오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3, 40대 말 FIFINANCIAL 인디펜던스 조기 은퇴를 노린 이호진 씨? 상황. 요즘 파이어 족 F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라고 하죠. 이호진 씨도 그 흐름에 올라탄 케이스입니다. 40대 말인데 결혼은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지출이 적고 빠른 은퇴를 목표로 삼았죠. 회사에 다니는 동안 지출을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투자 자금으로 꾸준히 투입해 왔습니다. 해결책. 이 씨는 일찍부터 해외 배당주에 관심이 많아 미국의 안정적인 우량주들 코카콜라, P&G 등이나 배당 성장주, 그리고 분기 배당하는 ETF 중심으로 꾸준히 매달 적립식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에도 일부 종목을 보유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당 귀족주 디비덴드 어리스터크래츠 라인업을 한 주씩 모으는데 재미를 붙였다고 해요. 결과 아직 완전히 회사를 관두진 않았지만 현재 받는 월 배당금이 100만 원 안팎까지 올라왔답니다. 물론 한국에서 100만 원으로 혼자 살아도 당장 부유하진 않죠. 그러나 이호진 씨는 부족한 생활비는 조금만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더 모은다면 50세 전후로 완전 은퇴가 가능할 거라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찍 은퇴해서 여유 시간을 활용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나 해외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3. 배당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이처럼 사람마다 자산 규모도 다르고 은퇴 시기도 은퇴 후 원하는 삶의 스타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 혹은 파트타임 은퇴를 꿈꾸신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우량주 및 안정적인 배당 이력.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했다간 회사 실적이 악화되어 배당이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위험도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회사인지 혹은 최소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분산 투자. 국내외 주식, 리츠, ETF 등 여러 자산 클래스에 나눠 투자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이나 국가에만 집중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석유나 정유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으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여러 산업을 골고루 담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시계. 배당 투자는 단타로 승부 보기보다는 오래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시장이 출렁거리더라도 일정 기간 묵혀둘 수 있는 자금으로 길게 내다보고 투자해야 해요. 세금 및 환율 고려. 해외 배당주를 살 경우 외국 원천 징수가 있을 수 있고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로 받는 배당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국내 리츠나 배당주는 해당 세율을 고려해 별도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 주식이나 ETF는 미국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이 있으니 국내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를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목표 배당 수익 설정.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배당금이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얼마를 어느 속도로 투자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단순히 배당 많이 주니까 사볼까? 가 아니라
매월 혹은 매년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출발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4. 마무리 이야기. 배당금 생활은 꿈이 아니라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김현우 씨, 박민수 이영희 부부, 그리고 이호진 씨 사례를 보면 배당금만으로 100%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완전히 퇴사를 못하지만 배당금이 곁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려면 매달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은퇴는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닥치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배당 투자는 길게 보면 5년, 10년, 20년 이상 투자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 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기에 준비할수록 훨씬 유리해요. 물론 퇴직 시점이 다가왔다고 해서 무조건 늦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차근차근 배당주의 비중을 늘리고 배당 정책이 탄탄한 종목을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에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금 이상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회사나 펀드의 배당 정책이 바뀌면 예상보다 적은 배당금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더 급하게 달려들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남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나의 경제 상황과 목표, 위험 감수 성향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무설계 전문가나 세무사,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배당금만으로 산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마음 편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겠죠. 단지 그걸 뒷받침해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배당금이라면 그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또 없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은퇴 준비에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과감하게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디 배당금으로 넉넉하진 않아도 마음만은 풍족한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